안녕하세요.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는 부모의 공간 티움 채널의 티움 여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그리스 끈기와 열정의 결합이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공을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지요.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릿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 속에서 아이의 그릿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가능성을 키우러 함께 가볼까요? 더크워스 교수는 그릿을 키우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 첫 번째는 관심사 발견하기입니다. 관심사는 끈기와 열정, 즉 그릿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아이가 이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야 라고 느끼는 순간 그게 바로 열정과 끈기를 발동시키는 에너지의 시작점이 되니까요. 아이의 관심사는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선 아이에게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져야 해요. 학원 스케줄로 빼곡하게 채워진 하루 속에서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탐색할 틈조차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율성이 필요해요. 이거 해봐. 넌 이게 어울려. 그건 시간 낭비야. 이런 말들은요, 아이의 흥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기르려는 마음을 조용히 꺼트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관심을 진짜로 발전시키려면 시간, 에너지, 때로는 절제와 작은 희생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자기 안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고 부모가 시켜서 하는 거라면 힘든 순간 아이는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럼 부모는 아이의 관심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이가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흥미거리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요리에 관심 있는 아이라면 요리 체험을 같이 해본다든지, 공룡을 좋아하면 박물관에 데려가거나 관련 책을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작은 행동이 아이의 흥미를 외부 세계와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흥미가 더 깊어지려면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꼭 필요해요. 부모님, 친구들,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와, 너 이거 정말 좋아하나 보다. 그걸 이렇게 멋지게 해냈구나. 멋지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물론 때로는 적당한 피드백이나 조언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부모의 개입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쉽게도 아이의 흥미는 금방 꺼져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꺼진 흥미를 다시 살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좋아 했다가 며칠 뒤 아니야 이제 싫어졌어. 이렇게 반짝하고 사라지는 흥미, 부모님이 얘 또 변덕이네 하고 끝내기보다는 그 작은 반짝임을 몇 년 동안 같이 지켜보고 다듬어주는 일이 필요해요. 처음에 모호하고 흔들려도 그 흥미가 열정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어른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정리하자면요, 아이가 관심을 갖는 순간은 작은 불씨 같아요.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시간을 주고 자율성을 지켜주고 기회를 연결해주고 가볍게 지지해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도록 격려하라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하면 오히려 시간은 쓰고 실력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연습하느냐예요.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명확한 목표부터 세우기. 연습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먼저 아이에게 명확한 목표를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이는 목표에 내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야 그 과정에 집중하게 되고 성취감도 훨씬 커지거든요. 둘째, 실패를 기회로 바라보게 하기. 그리고 부모님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에게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시 도전할 기회예요. 넌 재능이 있어서 잘해가 아니라 노력해서 해낸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이 사고방식이 아이를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큰 성취 뒤에는 늘 큰 노력이 있었다는 걸 자꾸 말해주셔야 해요. 세 번째, 환경은 습관을 만든다. 그리고 꾸준한 연습을 위해선
공부 습관을 만드는 환경 조성도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유도해 주세요. 그 시간엔 그냥 자연스럽게 앉게 되는 분위기, 그게 실력을 만드는 분위기거든요. 네 번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연습. 그리고 부모님, 피드백은 아이에게 무기가 아니라 거울이 되어야 해요. 이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투보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을까? 이건 다시 생각해보면 것 같아. 처럼 아이와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해요. 피드백을 수치심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는 도전 자체를 피하게 되고 결국 최선을 다하는 연습을 멈추게 돼요. 부모님이 먼저 실수해도 담담하게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쿠, 내가 이걸 또 까먹었네. 다시 해보면 되지 뭐. 엄마와 아빠의 이런 태도가 아이에겐 진짜 힘이 됩니다. 세 번째, 큰 목적 찾기. 단순히 1등하고 싶다가 아니라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분명한 목적을 심어주세요. 더불어 자기 일의 승자가 되면서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개인만의 목표보다는 타인을 돕겠다는 목표가 동반될 때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끈기와 열정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개인적인 목표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조금만 힘들어져도 쉽게 지치고 포기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목표가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을 공부한다면 수학을 잘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해주고 싶어요.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면 친구들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운다면 외국에서 온 친구가 학교에서 힘들어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영어를 잘하면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지구를 지키는 발명을 하고 싶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과학자로서 뭔가 만들어내고 싶어요. 이렇게 타인을 위한 목적이 생기면 공부가 그냥 나 혼자 잘 되기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바뀌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런 목적을 가진 아이들이 훨씬 끈기 있게 더 오래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이 해주실 일이 있어요. 첫째,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함께 찾아주세요. 네, 이건 첫 번째 아이의 관심사를 발견하라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자신의 관심사에서는 더 큰 목적을 발견하기도 훨씬 수월하답니다. 요리든 게임이든 동물이든 좋아하는 걸 통해 이걸 잘하면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세요. 둘째, 좋은 롤 모델을 보여주세요. 직접 보여줄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책이나 유튜브, 다큐멘터리도 충분히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아이의 영향력을 되돌려 주세요. 너 말 덕분에 동생이 웃었어. 네가 도와줘서 친구가 진짜 고마웠대. 이렇게 아이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배우고 그 경험이 곧 자신의 목적이 됩니다. 결국 그릿이라는 건 끝까지 해내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더 크고 따뜻한 목적이라면 아이는 더 단단하게, 더 오래 자기 길을 갈 수 있어요. 네 번째, 희망과 낙관성 심어주기. 희망과 낙관성 이 두 가지는 아이가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말하자면 심리적 토양 같은 거예요. 그릿을 결정하는 희망이라는 건요, 막연히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분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진 결심이죠. 희망을 가진 아이는요, 단순히 운이 좋길 바라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는 태도에서 그 희망이 생겨요. 관심사를 키워가는 중에도 지치고 힘든 의도적인 연습 과정에서도 더 큰 목적을 찾아가는 길에서도 이런 희망과 낙관성이 끈기와 열정을 지켜주는 연료가 되어주죠. 그렇다면 부모는 아이 안에 이 희망과 낙관성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이에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가짐, 바로
성장형 사고방식을 길러주세요. 넌 원래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돼. 그건 네 재능이 아니라서 힘들 거야. 이런 말은 고정형 사고방식을 심어요. 대신에 재능이 아니라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어. 이번에 안 됐다고 끝난 게 아니야. 더 배우면 돼. 이렇게 말해주세요. 실제로 성장형 사고방식을 격려하는 말은 이런 식이에요. 열심히 배우는구나. 그게 정말 마음에 드는데 결과가 좀 아쉽네.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볼래? 잘했어. 다음엔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아직 어려운 거야.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 목표가 좀 높았던 것 같아. 같이 도전해보자. 도와줄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에게 실패에 대한 건강한 해석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도 때론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땐 네가 부족했잖아, 모자랐잖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뭐를 배웠는지, 다음엔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 실패는요,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일어나는 걸 포기하는 거죠. 또 하나, 아이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국 평생 가장 가까운 친구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나아질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한마디가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끈기나 열정도 결국 타고나는 거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그리스를 연구한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열정과 끈기는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키워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재능이 있어. 나는 원래 저렇게 못해. 다 타고난 거야. 하지만 이런 우리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지요.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마음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여긴다면 우리는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저 역시 이 말을 읽으며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저 사람은 특별해, 천재야 라는 말로 내 노력 부족을 감추고 있었던 건 아닌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부터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먼저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끈기 있게 기다려주며 지지한다면 아이 역시 실패를 겪을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성공의 비밀은 높은 IQ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열정과 끈기, 바로 그리스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리스를 키워갈 수 있도록 부모님부터 먼저 그리스를 갖고 아이의 성장을 응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의 믿음과 지지가 우리 아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믿음, 바로 자기 효능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자기 효능감은 아이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게 하는 마음의 힘이자 자신을 믿고 시도할 수 있게 하는 내면의 용기예요. 아이가 이건 해본 적 없어도 노력하며 해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아이를 키우며 느낀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따뜻하게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자라고 함께 키우는 따뜻한 시간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